누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지난주 출가제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몸은 출가하지 못해도 마음만큼은 꼭 출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마음 출가, 즉 심출가, 마음 출가는 잘하셨는지요? 스님께서 사실 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뜨끔하는데요. 뜨끔할 겁니다. 그래도 스님 덕분에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좀 경건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입니다. 완전한 열반이란 말이 즉 인도의 범어로 니르바라는 뜻인데요. 부처님을 우리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통해 도를 깨달으셨고, 또 깨달음을 얻으셔서 완전한 해탈을 얻으셔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 정진하다 보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류불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직접 몸소 증명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다 갖고 우리 열심히 다 같이 수행 정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45년간 무진설법을 해주신 부처님처럼 이렇게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표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풍경소리의 이용성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사무총장 이용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풍경소리가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이나 방청객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용성 사무총장님께서 바로 이 몸담고 계신 풍경소리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 저희 그 풍경소리는 현재 이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1999년에 창립을 해서요. 네.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주 사업이 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전파를 해보자. 이제 이런 그 원력을 가진 불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단체입니다. 네. 그 이제 저희들 이제 주 사업이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저희 요즘에 전국에 다 있는데요. 그렇죠. 그 지하철 승강장에 이제 좋은 그림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좀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액자에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주 사업이고요. 이제 그것하고 더불어서 저희 이제 그런 만든 포스터를 좀 모아서 전시하는 일들.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 그때 이제 다들 이렇게 보셨겠지만 뭐 봉숭열차 같이 이 열차에 이제 설치 미술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또 소아어린이 돕기 불교문화 체험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들을 좀 매개로 해서 일반인들이 불교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 지하철역에서 이 풍경 소리 포스터를 보면 참 반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좀 힘들 때는 조금씩 힘이 되는 글귀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총 몇 개의 역사에 이 풍경 소리 포스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사업이 주로 이 철도하고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철도 지하철에는 현재 한 836개 정도 전국에 한 지하철 거기에는 한 2,300개 정도 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찰, 그다음에 군법당, 뭐 학교, 교도소, 뭐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식당, 뭐 회사 무슨 그 직원 식당 뭐 이런 데들도 이렇게 붙어 그런 쪽에 대략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한 1,000여 개 정도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있네요.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붙여놓는 글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다종교인들도 많이 왕래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글귀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종교적인 색채가 최대한 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내는 이제 방식이 저희가 이제 글을 좀 글이 좀 이렇게 글 재주가 있으신 그 작가분들이나 또는 이제 또 뭐 스님들 또 좋은 법문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첨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는 이제 원고가 있고 또 이제 저희 글들을 보시고 내 글도 한번 여기 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투고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들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그 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위원회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 편집위원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선정을 하세요. 그렇죠. 그 이제 선정된 그 중에 선정된 글을 가지고 그 쓰신 작가분하고 이제 상의를 드립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용어 중에 뭐 불자들은 잘 알아듣고 일상적인 용어인데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일반인들도 전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제 현대적 언어로 이제 바꾸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제 그 불교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시민들 반응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생활들을 좀 되돌아보는 뭐 이럴 수 있는 뭐 좋은 글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좋은 글귀이기도 한데 이게 보다 보면 주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용하는 역을 계속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에 가보면 항상 같은 글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주기로 포스터를 계속 바꾼다고 하시는데 워낙 양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그걸 뭐 한두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죠. 한 달 이상 뭐 또 전국 다 달리면 뭐 몇 달 걸리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 그 포스터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원활동가 분들이 계십니다. 몇 명이나 계십니까?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포교위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권에만 한 100여 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부가 이제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그 지역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 산하에도 또 포교위원들이 여러분들 계셔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나가서 이렇게 교체하고 관리하고 해주시죠. 자원봉사자분들이 이걸 관리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매달 새로운 포스터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지하철 역사에 지나다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네 이런 느낌이지만은 한 달 금방 오거든요. 빠르죠. 진짜 빨라요. 작업한 지 전국의 지하철 역사에 작업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또 바꿔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경소리가 비영리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도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또 나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 위에서 나오는 건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뭐 뜻 있는 스님들도 좀 찾아뵙고 이제 불자님들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후원들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협찬 그래서 사찰에서 이제 살짝 이제 저희 광고 이제 그 게시판 밑에 사찰 이름을 해서 뭐 광고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니까 이제 감사의 표시로 사찰 이름을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좀 이렇게 요청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꼭 이렇게 불교에 귀의하지 않더라도 좋은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하철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가 1999년인데요. 이제 그때가 그 전에 좀 우리 조계종에 좀 큰일이 있었죠.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좀 망신도 됐고, 그래서 이제 불교 위상이 좀 떨어져 있던 때인데, 이제 이런 때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여럿이 모여서 하다가, 그럼 우리가 이제 좀 포교의 폭들을 넓히고 장들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의견이 지하철에 보니까 그 기독교에서는 뭘 하더라.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좀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다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제 하는 것들은 사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의 편지 이쪽을 좀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서울 지하철에 있던 그 지하철 법우회를 찾아가 이제 상의를 드려서 지하철 쪽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늘 처음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는 전혀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뭐 재미있는 일은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찰에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가면 종무원분이 그러세요. 우리 그런 거 안 사요. 이제 이런 분들 계셨어요.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근데 뭐 현재는 시간이 한 16년 지나고 나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풍경소리, 포교하는 풍경소리입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다 아세요. 아시고 이제 잘 대해 주시고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초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어떤 때는 이제 뭐 희망적인 때도 있었지만 좀 암담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힘을 가장 많이 주신 이제 분들이 그 종단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종단에 각국 종단 원장 스님들이 한번 이렇게 회의 때 격려도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지종에서 초기 저희들이 게시판 제작 대금이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돈을 전액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좀 자리를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요. 뭐 이후로도 이제 스님들 또 불자님들 중에 개인구 후원도 많이 이제 그 이후로 늘어나서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랬던 날도 있지만 또 뭐 이제 그런 보람들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풍경소리입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글 하면 알 정도로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사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풍경소리를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글귀를 엮은 책도 나왔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1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갈면 글들이 이제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한 80편 정도 나오면. 이렇게 한 권씩을 엮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4권, 4권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곧 5권을 또 엮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 중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아마 지하철에서 보셨겠지만 한글하고 영문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대고 또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시내 나가보면 한국말 많이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명동 같은 데 가면 여기가 중국 땅인지. 외국인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아서
좀 외국인들에게도 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이제 영문을 병기하기로 해서 이제 지금은 영문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제 그 중에서 좀 좋은 걸 뽑아서 한글하고 영문이 같이 돼 있는 뭐 이런 책도 한 권 이렇게 또 발간을 했고요. 지하철 역사에 붙여놓은 짧은 글이지만은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되고 제가 그 글귀를 잊지 않고 있듯이 또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12년에 풍경소리가 철거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좀 뭐 이제 그쪽 담당자들의 뭐 실수나 좀 오해에서 이렇게 좀 비롯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 기관에다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청취해서 뭐 아고라 광장에 저희가 서명도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여간 더 잘 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훨씬 더 협조를 많이 받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를 좀 가져왔고요. 세옹심화라고 하죠. 그렇죠. 정말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줬네요. 그렇게 됐고요. 최근엔 또 이제 철도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철도 쪽에선 이제 좀 요즘에 하도 문제긴 하지만 이 사회가 물신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본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공사로 되다 보니까 수익을 좀 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들 보고 사용료를 좀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또 종교인 과세도 되는 시대고 해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저희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쪽 입장도 좀 살리고 저희도 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잘 합의를 해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또 실무자들하고도 사이도 좋아졌고요. 이렇게 돼서 앞으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하시고 걱정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앞으로 또 튼튼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을 했던 게 처음에 위기를 겪고 나서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올해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위기가 오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항상 이렇게 슬기롭게 위기를 넘기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걱정을 안 하고 풍경소리를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경소리가 편견과 경제 논리로 인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하철 역사 외에도 군법당을 비롯해 또 다양한 곳에 풍경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디에 가면 우리가 사찰에 가면 풍경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어디에 가면 풍경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큰 사찰에 가면 풍경소리 듣기도 하지만 보는 풍경소리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사찰 게시판에도 많이 붙어 있고요. 저희가 그거 신경 써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군법당들입니다. 군법당. 아무래도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로 심적 압박감이나 답답함도 많이 느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종교 활동들을 하는데 그래도 법당 주변에라도 좀 이렇게 좋은 글들을 붙여서 좀 양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군법당에 현재 한 6, 70군데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주로 보내는 법당들이 사단급 법당들이나 좀 큰 법당들 위주로 보내서 사단급에서 받아서 아래 이제 예하대 법당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러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교들 또 교도소 이런 쪽에도 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원하시는 데들도 어떤 것이라도 원하시기만 하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그냥 보내줍니까? 이렇게 보내드리면 또 이제 이게 후원금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당연히 넣어드려요. 이렇게 또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더 많은 곳에서 풍경소리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후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생각으로 나도 풍경소리에 도움이 되고 싶다,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동참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후원을 좀 원활히 이렇게 받기 위해서 CMS도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예. CMS로 네. 받고 있고 한데, 뭐 이제 접하시려면 저희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네. 저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화는 02736-5583번으로 네. 전화 주시면 저희 후원도 후원이고 또 저희 이제 자원 활동도 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쉽게 또 알 수 있잖아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풍경소리가 좋은 글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풍경소리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예. 거기서는 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학교에서는 명상 관련 강좌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요즘 와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예, 네. 특히 청소년들도 특히 심하고요. 그래서 전부 물심에 빠져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폭력, 살인, 여러 가지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힘으로 완벽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네. 정말 조금이라도 이 해결의 길들을 좀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불교가 갖고 있는 정말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값진 유산인데 명상이 이 사회의 정신적 병리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상의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풍경소리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을 좀 접하고 또 명상을 좀 대중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지역 명상 보급을 위해서 명상 나눔 협동조합도 설립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름을 보면은 역시 이제 명상을 위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금방 말씀드렸던 풍경소리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강사님들이 중심으로 모인 이제 강사 협동조합이에요. 네. 원래 협동조합은 이제 두 가지 토끼를 잡는데 한 가지는 조합원 스스로의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협동조합인데 저희가 이제 풍경소리 학교 운영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 사무실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북구 일단 관내부터 좀 명상 보급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 조합에서 생각하는 건 청소년들에게 명상 보급을 하는 걸 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성북구에서 청소년들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이제 궁금한데요. 결과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성이나 또는 이제 학업에 관한 향상이나 이런 것들에 명상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하고의 그런 공감대 속에서 올해는 이제 직접적으로 좀 명상을 청소년들한테 보급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이제 성북구 교육 콘텐츠 사업에 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몸만 건강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교육 콘텐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로 관내 학교들의 좀 명상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건 관내에 있는 교사분들,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데 이제 봉사자들이나 교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명상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을 강사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좀 저희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약간 좀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경사스러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 조합은 이 영업 활동이 기본으로 또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수원시에 네.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습니다. 네. 요즘 한참 들고 어린이집 교사님들도 좀 네. 문제가 좀 되고 관심들을 네. 갖고 계시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분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네. 조합하고 연합회가 MOU 네.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 10월 말까지 해서 이제 쭉 교사분들하고 명상을 통해서 좀 인성을 좀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명상 지도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평소에 또 명상을 많이 하신 분 같이 차분하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평소에 명상을 즐겨 하시는 것뿐 아니라 미얀마 명상센터에서 직접 수행도 하셨다는데요. 제가자로서 좀 더 이 명상에 대해서 다가가기 쉽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종교적 편견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독교 네. 신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불장님도 네.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지도를 한 분 중에 장로님도 한 2분 계세요. 네. 교회 장로님. 교회 장로님도 한 2분 계시고. 그래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좀 아무래도 자기 종교랑 좀 이 충돌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저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문제고. 그렇죠. 예, 인간 삶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잘 안내해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명상 지도를 하면서 느낀 것들은 요즘 분들 참 빠른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문화. 예, 그래서 명상 8주 과정, 12주 과정 이러면 8주나 12주에 모든 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나 8주 했는데 왜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수행이나 명상, 이것들을 생활화해야 된다. 네. 항상 잊지 말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 이 센터 저 센터 명상 누구한테 배웠네 이런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잘 안 된다고. 네. 근데 그분들 문제는 지도하시는 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생활화하고 있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명상을 그냥 단지 기술로 이제 배워서 그냥 한 번 배웠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습득한 명상 기법들을 생활 속에서 항상 실천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저도 명상을 그렇게 배웠고요. 네.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 녹여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약간 뜨끔했거든요. 맞아. 이 강의 들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명상은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불교 교리를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풍경 소리도 좀 이렇게 은은하게 우리에게 좋은 글귀로 다가오고 지금 말씀하신 명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종교를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생활 속으로 다가오게 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또 그게 결국은 불교를 포교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것, 우리 이제 포교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포교의 끝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포교의 끝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굳이 없어도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또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는 게 정말 부처님이 원하던 사회고 그게 저희가 포교를 끝낸 그런 그렇죠.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절에 몇 명이 온다 안 온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한다.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라지는 것.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포교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은 이제 종교를 외치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을 생활 속에 바꿀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쪽으로 주력하는 게 진정한 포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호선 사무총장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신심으로 버티고 버텼지만은 경제적인 문화나 경제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금전 문제에 가로막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불교를 떠나는 분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네. 부처님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부처님 일만 웃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만 네. 불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큰 그림도 네. 그려 나갈 수가 있고 또 많은 인재들이 이 불교계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부처님 시봉하면서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우리 불교계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제 머리를 스쳐갑니다. 예, 네. 예.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환경이 조성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놓고 함께 그렇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겪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찰이나 스님들한테 너무 기대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종단에서 뭘 안 해주느니, 스님들이 이런 지원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이렇게 해서 자기 활동을 접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몸을 옮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네. 다들 이렇게 도움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력 세운 부분들, 그다음에 그 부분에 집중하는 만큼은 어쨌든 여법하게 이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그냥 지원이 있어야 하고 무슨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보다는 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이 먼저 되면 정말 즐겁게 또 보람 있게 좀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또 스님께서 먼저 그런 지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이쪽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는 더 지원이 필요하긴 하죠. 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앞으로 정말 슬슬 풀리실 겁니다. 사실 사무총장님이 지금 직업적으로도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평소에도 정말 신행 활동을 꾸준히 네.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즐겁게 하는 게 아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총장님은 즐겁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편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네. 이렇게 편한 직업 있으면 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참 인연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불교 일을 다시 하니까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너무 일들이 이렇게 처음에 생각대로 잘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타나서 도움도 주시고요. 굉장히 이렇게 이적 같은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게시판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붙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실 문을 두드려요. 네. 이렇게 갔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들어와 앉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붙여야 되는데 난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만들어 붙이시고요. 돈은 되는 대로 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지금도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예. 그래서 형 동생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 다 드렸습니까? 예. 드렸으니까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네요. 예. 그런 오묘한 이치를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건물주가 거의 이제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임대료를 못 냈어요? 아닙니다. 올려달라고. 못 올려줄 거면 나가라. 네. 그래서 나가긴 나와야 될 건데,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여러 날 고민하다가, 사찰로 들어가자. 네. 그게 이제, 그래서 하는데 사찰에서 전부 퇴짜를 받았어요. 네. 특히 이제 종로 부근에 있는 사찰에서 전부 퇴짜를 맞고 천천히 가는데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김재일 법사님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그렇게 친절하게 아는 척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친절하게 어디가? 이러더니 차 한잔 같이 하자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별 용무가 없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실 때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그러면 저쪽 보은동에 있는 보문산 어때? 그래서 주신다면야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이래서 그게 그냥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공짜로. 예. 그래서 이제 보문사에 들어가서 한 11년을 거기 있었죠. 예. 공짜로 계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귀한 인연들이 다 찾아와서 도움을 주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처님의 가피죠. 이게 불보살님 가피가 아니라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명운가피,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BTN을 시청하시고 ARS 후원도 하시고 하면 또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리라고 법담 스님이 확신합니다. 예. 훈훈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고 또 이제 이야기에 꽃이 피어오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래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꼭 해야죠. 21세기 불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이용성 사무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포교는 자기가 좋은 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누가 생각 먼저 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좋은 경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부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자기 속에서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그럼 누군가한테 필히 나눠줘야죠. 누구부터 나눠줘야 돼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부터 나눠줘야죠. 포교가 그겁니다. 그냥 단지 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손 붙잡고 부처님 말씀 들으러 갑시다 그러면 오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담아서 내가 해보니, 내가 느껴보니 일이 좋은 것이니까 당신도 같이 하자. 이럴 때 이제 이게 전달이 될 거고요. 그게 굳이 이런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무슨 가족들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나누는 것. 이것이 포교죠. 그래서 포교한다 어떤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절실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포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포교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21세기 불어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풍경 소리를 이제 만들어서 한 게 지금 16년 됐습니다. 16년인데 좀 이제 이 재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와서 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재정적으로, 재정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이 좀 원활해져서 좀 이 젊은 그 불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아주 참신하고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좀 포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좀 뭐 포교 현장에 좀 신선한 활력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려면은 나름 이제 뭐 좀 자체적으로 좀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해야 돼서 저희가 또 풍경소리 장터라고 예전부터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뭐 그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저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게 장들을 좀 마련하고 그런 조건들을 마련하는 걸로 이제 개인적 활동은 좀 그렇게 좀 회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작은 종을 풍경이라 합니다. 바람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서 울리는 이 은은한 풍경 소리는 언제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렇듯이 오늘 만난 이용성 사무총장님도 마치 풍경 소리처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감과 위로감과 편안함을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인생의 쉼표 같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용성 사무총장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풍경소리처럼 은은하게 전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올립니다. 21세기 보로나 붓다의 제자들, 지금까지 풍경소리의 이용성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숨이 산을 가득 채울 정도의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타인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성한 공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대승불교를 하는데요. 오늘 주변 분들과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침을 가슴 속에 나누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정수희 아나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을 주변 사람들과 많이 가져봐야 겠습니다. 21세기 부르다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